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그림을 보았을 친구들도 있고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전 시간에 보았던 친구들은 그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 본 친구들은 잘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왜냐? 수행평가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우리 이번 수행평가 때는 인물화를 집중적으로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냥 인물을 그리려고 하다 보면 약간 펭수 눈에 세모코, 그 다음에 작거나 과장된 입술, 완전 캐릭터 같은 동그란 얼굴을 많이 그리는데요. 사람들이 생김새는 각자 다 다르지만 그 눈, 코, 입이 위치한 비율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눈, 코, 입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인물을 그릴 때 어떤 특징적인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요 빡빡이 예쁜 두상은 선생님이 그린 거예요. 자, 이 두상을 보았을 때 인물이 가지는 비율이 있는데요. 어떤 비율이 보이나요? 바로 3분의 1 비율입니다. 그림을 보면 정수리에서부터 비율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나는 그 이마 끝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보이죠? 이마 끝부터 눈썹까지 3분의 1, 눈썹에서 코끝까지 3분의 1, 코끝에서 턱끝까지 3분의 1로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손을 가지고 한번 비율을 재보세요. 정말 마법같이 비율이 딱딱딱 맞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굴 세로 길이뿐만 아니라 가로 길이에서도 3분의 1씩 나뉘어지는 이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바로 눈입니다. 눈 1, 그 다음에 눈과 눈 사이인 미간이 또 1, 다음 눈이 1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눈곱이 끼는 부분부터 눈꼬리까지 손가락으로 잰 다음 그거를 그대로 미간 사이로 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딱 그 위치가 맞죠? 그 다음에 그 손을 다시 또 옆에 반대쪽 눈으로 이동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눈 전체 길이와 그 다음에 미간 사이 길이, 그 다음 반대쪽 눈 길이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미간에서 또 일자로 쭉 내리면 바로 콧볼의 끝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 비율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눈, 코, 입이 몰린 신동엽 같은 얼굴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물고기형 얼굴이라고 하는 미간이 좀 넓은 얼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황금 비율이 맞는 사람들 얼굴 보고 우리가 좀 예쁜 얼굴이다, 잘생긴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입의 위치입니다. 입은 콧볼에서 바로 일자로 내려와서 위치를 시키게 되면요. 굉장히 작은 입같이 느껴지고요. 우리가 장난으로 그릴 때 팔자주름 그리잖아요. 그것처럼 사선으로 내려 그은 후 입술을 위치시키면 굉장히 이상적인 입의 형태가 입술의 길이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탈모 오지 않은 머리카락, 풍성한 머리카락인데요. 머리카락은 두상에서 바로 그리게 되면 굉장히 머리숱이 굉장히 적어 보이거나 아니면 머리통이 조금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여러분 머리카락을 만져보세요. 굉장히 풍성하고 폭신폭신하죠? 그것처럼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두상 위에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이렇게 약간 볼륨감 있게 올려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눈동자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눈동자도 똑같이 그 눈썹과 콧볼 사이 있죠. 거기가 3분의 1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3분의 1로 나눈 다음에 그 3분의 1 위쪽 지점에 눈을 위치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잘 몰라서 2분의 1 위치, 딱 가운데에 눈을 위치시킨다. 이럴 경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만화적인 눈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입술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입술의 위치 또한 코끝에서 턱끝, 거기서 2분의 1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그 위쪽
있죠. 2분의 1 딱 가운데에다가 입을 위치시키는 것보다는 2분의 1에서 살짝 그 코 쪽으로 입을 올려주면 훨씬 더 이상적인 모습의 얼굴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인체 두상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3분의 1의 법칙과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요 비율들 있죠. 요런 거를 알고 여러분들 인물 그릴 때 적용을 시킨다면 훨씬 사람 같은 사람, 그럴듯한 사람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수행평가와 관련된 거를 설명을 할 건데요.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다른 학교의 친구가 그린 그림인데요. 선생님이 알려준 비율에 따라서 자신의 얼굴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3분의 1 법칙을 굉장히 잘 맞췄어요. 눈과 미간, 눈, 그 다음에 이마와 코, 그 다음에 턱끝, 요 3분의 1 법칙을 굉장히 잘 지켰는데 약간 진격의 거인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죠. 그 이유는 머리카락 시작 부분이 정수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탈모가 온 것 같은, 약간 이마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눈을 한번 살펴보세요. 눈동자가 다 보이나요? 아니면 약간 가려져 있나요? 눈동자 또한 3분의 1이 가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그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과 눈동자를 조금 신경을 썼다면 약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되진 않았을 거다. 하지만 그 비율 자체는 굉장히 잘 맞춰주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같은 친구가 앞에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얼굴을 그린 거예요.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미래 직업을 사회복지사라고 했어요. 사회복지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주변인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트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그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줘야 되죠. 그래서 손을 귀에 갖다 대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포즈를 취해 주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친구와 같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직업과 어울리는 상징적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포즈를 한번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포즈를 취한 다음에 그냥 내가 그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적절한 포즈와 표정을 한번 남겨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때 훨씬 더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러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어떻게 작품화 시키는지 눈 크게 뜨고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죠? 자, 자신의 얼굴을 바탕으로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한 거를 통해서 스케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약간의 색칠을 가미해서 작품을 완성을 시켰는데요. 자, 바탕재를 보았을 때 이 바탕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올록볼록한 엠보싱적인 질감, 그리고 그 황토색, 일명 똥색의 바탕색을 보았을 때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보는 박스입니다. 자, 이 박스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수업 시간 때 꼭 챙겨 오셔야 되는 거고요. 꼭 챙겨 오셔야 이 감점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크기는 너무 큰 거 챙겨 오실 필요 없이 A4 사이즈로 잘라서 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박스의 소재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약간 이게 두껍잖아요. 두껍기 때문에 손으로 꾹 누르면 압축돼서 얄팍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놔두면 약간 두툼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 겉면의 그 맨질맨질한 면을 뜯어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엠보싱 효과를, 질감적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을 옆에서 한번 찍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 높낮이 단차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옆에서 한번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약간의 단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손목 부분은 그 틈 사이에 박스 찌끄러기 부분들,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접어서 끼워 넣어서 약간 다른 곳보다 높이 올라가게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손 아래로 들어가는 하트 부분은 손으로 꾹꾹꾹꾹 누르고 그 다음에 물감으로 살짝 어둠 그 명암 표현을 해서 약간 들어가는 듯한 살짝 눌려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부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친구와 같이 이런 얕은 높낮이 표현을 통해 부조적 효과를 한번 표현을 해볼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친구의 작품인데요. 이 친구는 무슨 직업을 꿈꾸고 있을까요? 고양이를 봐서는 수의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펫샵 혹은 뭐 집사, 일명 집사, 애견인, 애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꿈꾸는 친구인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배경 부분을 한 겹 뜯어내어 이렇게 마치 커튼이 아닌 그 블라인드와 같은 그런 느낌을 나타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 부분에도 그 짜투리 부분을 끼워 넣어 약간의 볼륨감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친구는 바로 제빵사를 원하는 친구겠죠? 그래서 빵과 그다음 휘핑기를 그려주어 자신의 꿈을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 또한 지금 보면 어떤 직업을 원하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바로 의사죠. 주사기와 청진기, 파란색 청식자를 통해서 자신이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것을 표현을 했고요. 화면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머리카락 부분에 그 자투리 부분을 끼워 넣어 머리에 볼륨감을 표현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 작품인데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어떤 꿈을 꾸는 친구인 것 같나요? 바로 농부입니다. 자, 농부의 아이템인 그 밀짚 모자를 저렇게 올롱볼롱한 엠보싱을 통해서 질감 효과를 나타내 주었고요. 머리카락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자투리 부분을 끼워 넣어 볼륨감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경테의 얇은 부분에도 자투리 종이를 끼워 넣어 볼록한 입체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다들 조금 웃었겠지만 이 친구의 경우에는 앞에 친구들과 달리 약간 고개를 쳐들고 그 다음에 손 모양에서도 이렇게 이마에서 햇빛을 가리는 저 손 동작을 하였잖아요. 이런 표현은 굉장히 그림을 그릴 때 어려울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그거를 참고해서 그린다면 이런 역동적인 포즈와 그 얼굴 방향 들도 여러분들이 어색하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은 작품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탄탄한 아이디어 스케치가 필요한데요. 선생님이 준 그 활동지에 선생님이 지금 예시로 한번 그려보았어요. 왼쪽 편에는 맨 처음 알려준 그 인체 비례를 활용하여 인물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대상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기 얼굴을 보고 해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고 해도 돼요. 비율을 한번 맞춰보면서 해본 다음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는 나의 꿈과 관련된 상징적 이미지를 끼워 넣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선생님이 예시로 한 거에는 과학자를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주과학자와 관련된 상징적 이미지로 수학 공식, 그 다음에 우주선, 행성, 별, 그 다음에 나사라는 거를 쌤이 적어 주었고요. 그거랑 관련한 우주선, 지구, 별, 인공위성 등을 이미지를 그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처럼 자신의 꿈에 적합한 상징적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상징적 이미지를 자기가 그냥 바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글로 한번 남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남겨주신 다음에 저렇게 한번 이미지를 그려서 다음 등교 시간 때 꼭 들고 오도록 하세요. 어느 정도 해서 들고 와야지 하나도 안 해서 오면 그것도 감점입니다. 잘 챙겨서 오도록 하십시오.